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장이 막판에 좀 무너져서 좀 가슴이 아픈데요. 그래도 이 또한 다 지나갈 고통이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할까요? 아니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창투사입니다. 지금 시즌이 이 조기 대선이라는 시즌인데 이때 조기 대선 이 시즌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이 창투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기승정 창투사로 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투 종목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조기 대선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는 꽤 짭짤하게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창투사들이 예전에 저금리일 때 만들었던 펀드들이 지금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뜻은 창투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시즌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주가는 이런 그 기업의 실적이 반영된 그림자입니다. 즉 먼저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창투사들이 뭐 몇천 원밖에 안 하고 이게 저가로 보이고 그래서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회사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명품은 지금이 제일 싼 때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창투사들은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창투사를 좀 보셔야 될 거고 지금 보시는 게 작년 창투사들의 실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안 좋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이 다 흑자입니다. 적자를 낸 기업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침체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창투사는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창투사에게 좋은 일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창투사에게 별로 안 좋은 일입니다.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잘 생각해 두시고 조기 대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대선 공약이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 청년 일자리를 해결해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또 여러 번 반복되는 게 벤처기업 활성화입니다. 그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에게 돈을 투자해 주는 그 창투사들이 항상 시장의 뉴스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고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쉽게 말해서 증권사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이 이 기업보험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 기업보험을 발행해서 시장에 자금을 끌어들인 돈 중에 일정 부분은 모험자본인 창투사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창투사들은 따로 열심히 막 자기들이 뭐 두껍게 IR자로 챙겨가면서 막 이런 돈 있는 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법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창투사를 오히려 돈을 싸들고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투사들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금리 시기에 결성된 벤처 펀드들이 이제 청산되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좋은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창투사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무엇이 좋으냐? 말 그대로 시장 내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장 내에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 돈을 갖고 신규로 펀드를 만들 수 있고 신규로 펀드를 만들게 되면 그런 벤처 펀드에서 들어오는 이런 운영 자금이나 이런 관리 수수료를 받아서 창투사들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창투사들이 가져가는 가장 안전한 자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과 수수료는 자신들이 잘 투자를 하고 투자한 것을 잘 회수를 해서 그 펀드에 수익이 많이 남았을 때 거기에 투자해준 이 LP들에게 돈을 다 분배를 하고 남는 돈 중에서 자기 말 그대로 그 성과를 따져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청산한 이후에 받아가는 거고 관리 수수료는 지금 당장 펀드 규모에 따라서 내가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창투사의 가장 주된 수익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창투사들이 투자한 회사들이 후속해서 이 A라는 창투사가 투자하고 이 투자받은 회사가 좀 더 발전을 하고 오면 그다음에 더 큰 투자를 할 때 다른 창투사들이 또 투자를 해주고 이런 것처럼 이 금리가 인하될 때는 이런
그 벤처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창수사가 투자한 자금도 안전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벤처 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 성장 과실을 창수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만 창투사에 안정적으로 내가 내 종목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주요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 이제 내놓는 요번 조기 대선에서 자기네 지역에 이러이러한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공약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게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내놓은 이것들이 기승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 투자를 해주는 그 기업들이 바로 창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저께 K 컨텐츠라는 이 공약이 나왔죠. 그리고 요번에 그 주 4.5일제 공약도 이제 나왔고 이러한 그 각 정치 정당들에서 이러한 공약들이 나올 때 이런 공약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그 귀결되는 점은 모두 이 창투사들에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즌은 막말로 그냥 기승전 창투사라고 봐도 뭐 크게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정치 시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공약이 저출산 대책, 뭐 청년 일자리 대책,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 대책.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다 돈이에요. 돈에 대한 건 결국은 창수사들이 이런 벤처기업들을 만들 때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해주는 이런 돈과 연결되는 것이죠. 즉 창투사의 주된 사업과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법이 바뀌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하반기에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정된 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게 누구냐? 대형 증권사입니다. 자본금이 큰 뭐 4조 이상, 8조 원 이상 이 정도 되는 이런 그 증권사들, 대형 증권사들이 이 그 법인 그러니까 기업 어음을 이제 발행을 할 수 있고 발행어음이라고 그러죠. 발행어음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런 발행어음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규제를 이번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자금들이 M&A나 구조조정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에서 이번에 종투사를 하반기에 선정을 하면 여기서 발행한 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그 대형 그 증권사에서 발행한 이런 발행어음에 조달한 자금 이 자금 중에 25%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모험 자본에 투자하라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그 대형 증권사들은 발행어음을 하면 그 발행어음에 들어온 돈을 갖고 창수사들을 골라서 이 돈 25%를 잘 운영해줄 창수사들에게 장기로 이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돈을 회수하면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대형 증권사가 거기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창수사들은 대형 펀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관리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영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법과 제도도 이런 창수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수사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 창수사들, 벤처 캐피탈들은 이 종투사의 모험 자금을 받기, 모험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력들을 새로 신규로 고용을 하고 나름대로 그런 그 투자 본부를 만들고 하면서 이런 투자금을 받기 위한 외형을 갖추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창투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시대 흐름을 잘 타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로부터 돈을 잘 투자받는 이런 창수사를 잘 고르시면 분명 그 성장 과실을 여러분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여기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이 이 이제 기준금리의 변동을 보여준 건데 이 큰 표는 이게 한 10년 되는 그림입니다. 예전에 2008년도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저금리라는 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10%, IMF 때만 해도 한 15%까지 금리가 올라가기도 했죠. 그랬던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고 우리 시대는 물론 저도 그런 시대를 젊었을 때 좀 보내긴 했지만 우리 시대에는 이제 한 자릿수 이 저금리가 일반화됐습니다. 이 여기에 이제 나이 드신 은퇴하신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굉장히 당황하시죠. 왜냐하면 이 고금리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 저금리가 되니까
그 말 그대로 돈 굴릴 때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굴려봤자 1년 만기 정기예금 해봤자 세금 내고 나면 3%도 안 되는 수수료 갖고는 뭐 수익 갖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셨던 건데 이런 저금리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뭐 지배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때 만들어진 창수사의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한 7년 정도 장기 운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말 그대로 돈을 좀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 돈 번 것들을 요번에 펀드들이 청산이 되면서 돈이 되는, 그러니까 청산이 되면서 여기서 성과 수수료까지 받게 됩니다. 이 말뜻은 창수사들이 진짜 큰 돈을 번다는 것이죠. 이렇게 창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기에 여러분도 보셔야겠죠. 창수사 공략법입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이 이 창수사가 어떤 운영 펀드를 갖고 있고 투자조합 수가 몇 개나 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관리 수수료를 얼마큼 밟고 있는지 그래야 운영하는 동안 망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들 잘 봐주시고 관리보수 규모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업보고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기업들 어디 투자했는지 친절하게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 오픈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만 잘 보시면 여기가 이 AI 쪽에 투자했는지 아니면 컨텐츠에 투자했는지 아니면 반도체에 투자했는지 그것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이 언제 IPO를 하는지 왜냐하면 그건 뉴스에 바로 나옵니다. 어떤 때 이런 종목들이 이 IPO를 위한 뭐 그 유가증권 신고서를 냈다는지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번에 이 창수사들이 돈을 벌 차례구나 하는 거 금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분명히 창수사에서 투자해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